부산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왜 줄어드는가 싶었는데 이틀 전부터 다시 두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대형 선망 어선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데 대형 선망 어선의 구조상 많은 작업자가 연관되어 있어가 이게 한번 확산하면 막기 어려울 기라케가 더 걱정입니다.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괜찮을지 살펴보고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부산에서도 코로나 백신 주사를 접종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두 자릿수가 주말에 나와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지금 두 자릿수라고 이렇게 또 뭐 안심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이전에 우리 부산에 확진자들이 주로 보면 요양병원이나 요양관리시설에 주로 많아서 어떤 장소에 국한된 확진자 수가 좀 제법 많았는데 예. 최근에 보시면 그런 요양관리시설보다는 그냥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식당이나 여러 가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시면서 본인이 생각지도 못하게 동선이 겹쳐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검사수를 보면은 휴일 중에는 우리가 보통 확진자가 많을 때는 한 하루에 2,000건 이상이래 검사수가 나왔는데 네. 이 휴일 중에는 보면 1,000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가 적다고 안심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역사회에 이렇게 조용한 감염이 퍼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주 우리 영도에서는 이제 이런 감염자가 늘어서 임시선별 검사소를 이제 급하게 남항동에 있는 수변공원에 다시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이제 우리가 아직은 백신 접종도 시작했다고 이렇게 방심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다가 또 대형 선망 어선에서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시는 곳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저도 대형 선망 어선이라 해서 이게 뭐지 이랬는데 이게 보니까 배가 여러 배들이 힘을 선단을 만드는 거죠. 이제 어획량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그 역할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본선이 있고 운반선이 있고 여러 이제 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본선에서 확진자 한 분이 나와가지고 거기 27분이 탑승을 해서 이제 다 전원 검사해서 거기서 또 추가로 8명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배라는 구조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폐쇄된 구조가 이제 좁은 공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밀폐되고 밀접하고 밀집될 수밖에 없는 아주 감염 전파의 위험성이 높은 곳이라서 향후에 조금 더 아마 19개 선단의 전수검사도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아마 추가로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는데 아마 이런 단체고 이런 회사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관리를 했다고 하니까 아주 많이 확산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초기에는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코로나19 백신 투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던데 뭐 하루 정도 조금 오한 발열 지나면 뭐 완전히 괜찮아진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요. 맞습니다. 큰 부작용은 없는 거죠? 네네. 지금 주로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하고 요양시설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만 65세 미만 입소자 그리고 종사자 중심으로 지금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26일에 490명 했고 27일에 141명 해서 총 631명이 접종받은 상태인데 지금 현재는 뭐 순조롭게 잘 되고 있고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는 3월 1일 0시 기준으로 보면 접종인원이 벌써 2만 명이 넘어서 2만 1,177명이 접종된 상태고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화이자 백신 두 가지가 이제 접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국적으로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도 접종이 이루어지는데 부산은 3월 3일부터 코로나19 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화이자 백신이 양산부산대가 건역 접종센터라서 이쪽에서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지금 부작용은 사실 이제
경증이기 때문에 전국에서는 152건이 보고됐는데 아직은 네네. 경증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거 여쭙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150명 네. 넘는 사람들이 이상 반응을 신고했다 네. 이렇게 하던데 그건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란 말씀이시지? 그렇죠. 그 보면 대개 이제 열이 나는 경우 38도 이상 열이 나는 경우 한 76%로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 네네. 네. 삼상 연구에서도 이미 이제 보고가 됐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백신에 비해서 좀 열이 좀 많이 나는 경향이 있는데, 그리고 근육통도 한 20%, 25% 나오고 두통도 14% 나오는데 이런 증상들이 대개는 면역 반응을 나타내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예. 그래서 보통은 접종하고 하루 이틀 중에 생기면 우리가 아세토아미노펜이라는 진통제를 조금 복용하시면 증상도 줄이고 그리고 면역 반응도 잘 나타날 수 있고요. 근데 3일 이상 보통 이런 게 지속이 되면은 접종 부분에 대해서 진료를 받거나 아니면 이 증상들이 또 우리 코로나19하고 비슷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코로나19 검사도 이렇게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코로나19 항체가 좀 덜 생겼구나 아니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구나 이렇게 판단할 네.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이게 이제 백신을 접종하러 올 당시에는 증상이 없어서 본인이 무증상 감염 상태에서 백신을 맞으러 오신 분들이 드물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하. 그런 그래서. 경우에는 접종 맞고 나서 이제 무증상이 끝나고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백신 부작용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 열이 지속이 되면은 그때는 검사를 받아야 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거의 접종하고 하루에서 3일 내에는 거의 증상들이 없어진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서 예. 3일 이상 이런 증상들이 지속이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자 백신 초전 냉동 보관 네. 여기에 대해서 우려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냉동고에 보관 그냥 일반 냉동고에 보관을 해도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화이자 백신 같으면 우리가 조금 백신 플랫폼이 메신저 RNA라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 좀 어려운 용어가 될 수도 있는데 요 메신저 RNA가 보통은 상온이나 냉장 상태에서는 아주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초저온 상태, 콜드 체인을 아주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전까지는 영하 70도 전후로 보관을 해야 이제 이런 안정성이 유지된다고 했는데 이제 아마 화이자 쪽에서 이런 부분을 자꾸 테스트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하 15도에서 15, 25도 우리가 보통 일반 냉동고 정도 수준에서 2주 보관이 가능하다는 아마 실험 데이터를 미국 FDA에 제출을 한 것 같고 그것도 미국 FDA는 아주 엄격한 기관인데 거기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 화이자 백신 보관하고 운송하는 데 상당히 이제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 이제 백신 얘기를 이어가면 아스트라제네카는 한 병당 10명, 화이자는 한 병당 5명에서 6명 이렇게 맞을 수 있다 하는데 K 주사기하고 숙련도 놓는 사람은 숙련도에 따라서 화이자 백신 7명까지 가능하다 하던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분이 계실까 봐요. 괜찮을까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일반인들은 잘 이렇게 생소할 텐데 우리가 보통 백신 바이알에 보면 이게 이 한 바이알에 한 명만 접종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개는 이 한 바이알에 여러 명을 접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바이알에 이제 주사기를 꽂아가지고 딱 효과를 나타내는 용량을 뽑아서 이렇게 접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주사기 보면은 앞쪽에 주사침 있는 아래에 보면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이 백신 양이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화이자에서는 미리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양을 더 충분하게 이렇게 넣어두게 되는데 그래서 국내 민간 기업이 이런 최소 잔여용 주사기라고 해가지고 그 부위를 최소로 만들어가지고 이 양을 줄이는 그런 부분이 가능하게 돼서 지금 5명분으로 이렇게 제작을 했지만 지금 6명은 충분하고요. 그리고 숙련된 의료진이 그걸 사용하게 되면 7명까지도 가능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대단하죠. 지금 초기에 이렇게 백신 이제 도입이나 이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게 아주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질병청에서는 현재까지는 6명까지는 이제 권장을 하고 있고
또 그 접종센터의 상황에 따라서는 7명까지 숙련된 이제 의료진이 있으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제 횟수가 많아지니까 이게 무균적으로 해서 관리를 못하면 이제 감염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렇겠죠. 이런 부분들은 더 철저하게 아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뭐 쥐어짜는 주사기? 예. 예, 이름도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예. 우리나라 사람 대단하다. 그러니까 뭐 네. 손재주도 좋고 예. 뭐 점점 속속 이렇게 나오니까 예. 하여튼 코로나19 조금 희망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교수님 말씀에도 좀 희망이 묻어나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정동식 동아대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